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경감승진 경찰인정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2026년도 경감승진 경찰인정법 기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시험이 조금 늦게 치러지는 관계로 입문 강의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로 또 기본 강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특히 3월 초, 그죠? 3월 3일절 연휴 지나고 이제 첫 평일입니다. 네, 다른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뭐 전부 오늘이 개강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도 2026년도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 새기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셔서 기본 강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전까지 입문 강의는 다 들으셨겠죠? 우리 행정법 다른 국가고시에서도 어려운 과목이라고 했었습니다. 다른 법들과 달리 조금 생소한 용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독학하기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찰 공무원이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약식으로 된 책 없을까? 빨리빨리 외워지는 거 없을까? 없습니다. 그죠? 네. 솔직히 저희 둘째 아들도 이번에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네, 신나게 이제 신입생이다 라고 하면서 대학교 갔는데, 저 작년까지 고3인 저희 둘째 아들 이런저런 오만 학원 다 다녔죠. 네, 그래서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또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넘사스러워서 강의 꼭 들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좀 못하겠어요. 그런데 독학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죠. 하지만 가장 빠른 길은 뭡니까? 네, 먼저 배운, 조금 알고 있는, 그래요, 사람한테 배워서 머릿속에 습득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올해만큼은 여러분들 내년도 합격을 위한다면요, 자신에게 좀 투자하시죠. 네, 빨리 한 해라도 빨리 붙는 것, 초시 제시만에 붙는 것, 이것이요,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인 비용도 다 세이브 시키는 방법입니다. 자신한테, 아들, 딸 학원비 엄청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째 아들 생각하면 대학이라도 가야지 라고 해서 영어, 수학, 뭐 기타, 네, 매번 학원 보내는 것처럼, 네, 독학하는 것도 쉽지만 학원 보내는 게 훨씬 수월한 방법이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장이라 또 여러 가지 챙겨야 되니까 본인 스스로의 것은 아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만큼은 내년도 합격을 위해서 조금 본인에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강의 듣고 입문 강의도 들으셨다면요, 야, 행정법 쉽네, 조금 이 정도 공부하면 되는 거야? 감 정도 잡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요, 외울 거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이 외울 것들, 네,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린다고 했습니다. 입문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생 지금 입학했다라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담임 선생님 저를 만났어요. 네, 잔소리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공부해라, 이것도 밑줄 쳐라, 형광펜 칠하라, 수업 도중에 이런 말씀 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정말 1년 만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위의 계급은 경정승진처럼 객관식 과목도 처음 보는 과목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객관식 과목에 대한 아주 부담감도 조금은 덜 수 있어요. 그런데 주관식을 이제 처음 보는 계급이다 보니까 주관식에 대한 중압감이 엄청납니다. 지금 내년도를 딱 바라본다면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았네 라고 생각하시면 하실 수 있고, 매일매일 요만큼씩 뭐 외우고 이러면 할 수 있겠네.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성실을 하지 못해진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근무하는 게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쉬고 싶고 내일로 미루고 싶고 그렇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의욕 너무 강하시죠? 나는 그럴 일 없어. 하지만 11월, 12월 되면요, 거의 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 잘 따라오시면서 초등학생 1학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각오로 시작해 보시죠. 네, 뭐 본격적인 기본 강의 진도 나가기 전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인사이동이 다 끝나진 않았죠. 어느 부서에 갈지, 내가 공부할 시간은 확보될 수 있을까, 뭐 여러 많은 생각이 또 있으실 수도 있는데 조건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셔야겠죠. 합격자 100명 뽑는다, 뭐 10명 뽑는다 하더라도요, 나는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리라. 그죠? 네, 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조금의 네, 차이는 있겠지만 다 비슷한
예, 조건 하에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내가 그들보다 조금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네, 공부하셔야겠습니다. 만연히 요만큼 외우면 되겠지. 네, 또 단문도 몇 개 찍어서 들어가면 되겠지. 항상 시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한번 감안하셔서 강의 듣고 빨리빨리 네, 행정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안다고 써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또 이제 10월, 뭐 9월 이때부터 모의고사 시작되는데 내가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안 써져요. 쓰는 연습도 하반기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어느 정도 행정법을 다 끝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성실하고 뭐 한 재수 정도 했다면 그래요. 혼자 또 독학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하지만 행정법을 처음 접한다든지 하다못해 뭐 재수 삼수 했다 하더라도 행정법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요. 강의 한번 듣고 네 정리하시라 이 말이에요. 또 제 강의 한번 혹시 또 들으셨던 분들은 강의 시간이 복습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강의 들으면서 그 시간 그냥 복습 강요하는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 하셔야겠죠. 여튼 상반기를 잘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3, 4, 5, 6 넉 달 남았어요. 2달 기본 강의, 한 2달 사례 강의 이러다 보면요 상반기 훅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새로운 각오로 이제 기본 강의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하나의 테마들을 강의 들으면서 잘 외워보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밑줄도 치고 이럴 건데 또 작년까지 밑줄 치는 것도 많아요 뭐 이런 분도 계셔서 올해는 좀 더 축약적으로 밑줄 칠 겁니다. 뭐 여튼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밑줄 치면 밑줄 치고 형광펜, 뭐 키워드들 이런 것들 답안지에 반드시 기술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이제 형광펜 칠하고 이럴 건데 네 형광펜 칠하시라 이 말이에요. 항상 매년 제가 지금 강의하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한 지도 예, 올해가 뭐 거의 10년 뭐째 되는 것 같은데 매년 보면 그렇습니다. 상반기를 잘 보내시고 어떤 분들은요 오히려 저를 재촉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그 다음 강의 왜 안 올라옵니까? 이러면서요. 그런 분들이 합격에 가까워집니다. 예, 진도 잘 따라가시고요. 이 진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진도 잘 따라가시고 또 강의 1시간 들었다라고 하시면요. 강의 들은 것만으로 모든 게 충족되는 거 아니에요. 강의 1시간 들으셨다면 1시간 정도 복습하셔야 돼요. 그죠? 지금 강의 듣고 책 딱 덮으면요. 지금은 와 강의 재밌네. 외울만 하겠네. 라는 생각 들겠지만 복습하지 않는다면요. 나중에 또 휘휘 다 날아갑니다. 항상 우리 오늘 외운 거 내년도 시험장까지 그대로 외우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외운 거 하루 이틀 지나면 까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억 생생할 때 하다못해 강의 지금 막 듣고 강의 마지막 종료 버튼 눌렀다면 한 10분 정도 쉬고 이제 복습하시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복습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복습 조금 해놓고 살짝 까먹었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 1시간 들었다라고 한다면 1시간 복습. 따라서 여러분들 근무 시간들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퇴근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이 3시간 동안의 공부 시간을 잡는다면 강의 3시간 듣지 마시고 강의 1시간 반, 복습 1시간 반 이렇게 공부 계획을 세우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안다고 써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알기까지의 과정이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저야 두 문자로서 전체 목차 정리하면서 강의 시간에 답안지에 반드시 적어야 될 중요 키워드들 네 그런 것들을 밑줄 칠 겁니다. 그리고 답안 쓰는 요령들도 강의 시간에 하나하나의 테마를 정리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약서로 정리한다라고 하는데 요약서는 진짜 요약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책이 두껍네 어쩌네 이러는데 강의 듣고 책을 보신다면요. 이 책 한 권이 쉽게 본인의 서브 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밑줄 잘 치고 한다면. 그리고 한 3줄 정도 쫙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명된 것만 읽어도요. 조금 이해는 되고 그 다음 거기 바탕으로 답안지에 적어야 될 것 밑줄 치면요. 그 밑줄 친 것들 답안지에 적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책을 다시 들춰본다 하더라도요. 서술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 또 두문자도 그 옆에 필기해 놓았을 거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되고 쉽게 암기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10년 동안 지금 계속 강의 또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까지 지나온 선배님들이 강의 듣고 시험 치고 합격하고 계속 그런 이유는 뭔가가 있겠죠. 아무튼 올해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나이가 연배가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가정 대소사 그다음 또 애들 뭐 이런 것들 챙기느라고 본인 스스로는 못 챙겨요. 그리고 건강해야 또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도 챙겨 먹고 보약도 아들 딸한테 막 지어주던 거 어머니 아버님한테 지어주던 거 올해는 나를 위해 보약을 한번 또 지어보고요. 그죠? 아무튼 체력도 길러보시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이 힘든 레이스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기본 강의 이제부터 진행될 건데 잠깐 칠판에 판사해 놓긴 했지만요. 기본 강의에 앞서서 좀 필요한 것들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강의 제가 경정승진 형사소송법 강의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경감승진 경찰행정법은요. 월, 수, 금 18시에서 19시 이 사이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월요일 날 업로드 되었다라고 한다면 월요일 저녁에 다 듣든 또는 그 다음 날까지 좀 나누어서 듣든 그렇게 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강의 미루지 말고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연초에는요 강의 수강하신다고 엄청난 분들이 강의 수강하십니다. 그런데 한 하반기 정도 되면요 우리 학원에 이렇게 대략 강의를 어느 정도 들었나라고 본다면요 평균이 한 50%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평균이 50% 들었으니까 강의에 한 50강이다 하면 25강도 안 들은 분들이 나머지 반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진도 늦추지 마시고 내일 한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도요 복습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의만 다 듣고 복습 안 한 사람들 또 꽤 많단 말이에요. 항상 제 강의 듣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지만 합격은요 그 중에서도 소수만이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의 수강하는 것만으로도 남들한테 뒤처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 다시 잘 또 한번 살피시고 여튼 동영상 강의는 월수금에 프라임 법학원 홈페이지에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필기구도 앞서 간단히 또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밑줄 칠 겁니다. 그 밑줄 친 것들 그리고 샤프, 필기도 할 겁니다. 네, 그림도 그릴 거고 그러니까 샤프든 하다못해 볼펜이든 그리고 책에다가도 다 이렇게 필기하고 할 건데 그래도 끄적끄적 하면서 연습장도 하나 놔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형광펜 반드시 지참하시고 두색 이상 두색 정도 한다면 제가 형광펜 칠하는 요령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강의 들으면서 여기에 기본서에 형광펜 칠하고 밑줄 치고 이런 것들이 서브 작업이나 다름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워드 치고 막 이러면서 또 한다는데 그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단고나 이렇게 말 많이 하는데 이 단고나 작업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챙기시고 그리고 교재는 이제 개정판 10판 기본 경찰행정법이 한 3월 중하순경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중하순경에 출간되기 전까지는 이제 프린트로서 테마들 정리하면서 행정법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그거예요. 입문 강의 때 우리 소송 요건들 배웠죠. 하다못해 우리 행정청이 갑에게 땡땡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갑은 술도 안 마셨는데 무슨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갑이 이렇게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취소 소송이 말 그대로 뭡니까? 이 처분, 나한테 이렇게 불이익한 처분, 나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 처분 취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행정법원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송이 제대로 행정법원에 제기되었냐라는 것들이 소송 요건이라고 했고 본안 전 판단이라고 했어요. 이 법원이 본안 판단, 즉 본래 판단해야 된 그 안건 하기 전에 먼저 판단해야 될 게 소송 요건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 소송법에 있어서의 소송 요건은 대원소 피기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
단문 나온 것도 요 중에 원고 적격이 등장했던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책이나 필기할 때 이런 거 예를 들면 대원소 피기 전 얘네들은요 서설 부분이나 이런 데 써야 될 내용들이긴 한데 원고 적격은 나왔으니까 나머지 소외이익, 피고 적격,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주의 뭐 약술하시오 라고 나왔다면 교과서에는 그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는 소송, 요건, 중의, 하나로서 법원의 이런 행정법원이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다. 들어보죠. 네. 따라서 법원이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 시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책에 이렇게 쫙 적혀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밑줄 칠 건 어떻게 치냐. 자, 이렇게 책에는 한 3-4줄 적혀 있지만 네, 얘네들은 이 중에 원고 적격이 오래 나왔으니까 연결만 하면 돼요. 원고 적격은 소송 요건 중에 하나. 법원이 직권 조사 사항. 흠결 시 부적법 각하. 이런 거 밑줄 칠 거란 말이에요. 이 밑줄 친 것만 답안지에 적으면요. 교과서에 적혀 있는 4줄, 3줄 이런 것들이요. 1줄, 2줄로 준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렇게 요약식으로 적혀 있는 것들만 보면 그냥 그 단어가 까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문장 구조하에 완결된 문장 구조하에 기본서 정리하면서 밑줄 치고 그리고요 뭐 하다못해 이렇게 두 문자들은요 이게 뭐예요? 소송 요건 중에 하나더라.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야. 따라서 그 흠결 시 부적법 각하해야 돼. 네, 우리 집사람이 TV 보면서 밥 먹게 상을 하나 사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아따, 요 상이 진짜 직각이네, 직각. 완전 지나가다가 모서리에 다리 긁히겠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요 직각 이렇게 두 문자로 외우는 거죠. 그래, 이런 거 필기할 거고요. 이런 것들 소송 요건 중에 하나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 부적법 각하 이런 것들도 형 앞에 칠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필기구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요직각 이제 우리 기본 강의 진도 나갈 때는 이렇게 가장 어려운 게 행정소송이에요. 우리 행정소송의 종류는 인문 강의 들었다면 다 항당민기 제 친구 항당한 민기 항당민기 그 다음 항고소송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중에 취무부 그죠? 선도부 미화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취무부 그죠? 취하고 춤추는 부, 취무부. 그죠? 네, 그 중에 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떨 때 취소소송, 어떨 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런 것들도요. 혼자 독학에서는 또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강의 들어갈 때니까요. 준비물도 잘 챙기시고, 그 다음, 교재 나오기 전까지는 프린트물 강의 옆에 첨부 파일로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기본 강의 여러분들과 저와의 약속들 어떻게 이렇게 이제 강의가 진행될 건지 한두 강 들으시면 또 감 잡고 그 방식대로 그대로 이제 가시면 되고 또 하다못해 나중에 연말 가서 마무리 강의 이런 거 할 때도요 현장 모의고사에서 현장에 와서 최종 총정리할 때도요 두 문자 이제 툭툭툭 던지면 여러분들과 제가요 이제 그냥 뭐 선문답 하듯이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그렇지 그죠? 이 문장도 그대로 외우려면 안 외워진다고요. 그러니까 또 두 문자 땄고 요즘에 모든 책들이 뭐 저 따라 두 문자 다 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쓰려고 외우기도 어렵지만 외워서 답안지에 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암튼 이런 것들도 필기할 거고 그 다음 나중에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사례 강의 때 말씀드릴 거고 이제 몇 마디만 하면요 기본 강의만 잘 따라오셨다면요 이제 여러분들과 1년 담임 선생님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그 지식이 점점 높아지고 그렇다고 그 지식이 높아진다고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뭐 요렇게 해서 답안지 양을 좀 줄여보시죠 하면서 그런 요령들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쓰는 건 뭐예요? 지금 원고 적격은 나왔으니까 내년도 대상 적격 약술하시오 하다못해 협의 소액 약술하시오 특혜급의 단문이 될 건데 이대로 그냥 연결시키면 돼요. 대상 적격은 소송 요건 대원소 피기 전 중에 하나야. 그래서 법원이
당사자가 대상적격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피고가 되는 행정청이 이건 대상적격 없습니다. 주장이 없다 하더라도요. 법원이 직권으로 이런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조사해봐야 될 사항이야. 그런데 조사해봤더니 하나라도 빠져 있더라. 그때는요. 본안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야, 너 소송 제기 잘못했어. 부적법 각하 판결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문에 공통적으로 다 쓰여진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점 잘 살피시고, 네, 기본서에는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다 보니까 아니 양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럴 건데 강의 시간을 통해서 답안지에 써야 될 거 밑줄 치면서 더 한번 설명드리고 강의를 통해서 조금은 여러분들 암기시킬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강의 OT 오늘 또 한번 이렇게 찍어보았는데, 네, 다른 초, 중, 고, 뭐 여러분들의 자제분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하다못해 고등학생 아니면 또 뭐 대학생이 있다면 오늘 새롭게 뭔가 다 개강했는데 그와 더불어 여러분들도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겠다라는 다시 마음을 잡수시고 뭐 내일 수요일 날 업로드하니까 또 뭐 내일 또 이렇게 강의가 또 업로드 된다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외워보시죠. 괜히 책만 이렇게 넘겨봤다고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오늘 단문 뭐 한두 개 정리했다. 그럼 그 한두 개에 국한해서 내일 내가 경찰 소장님한테 이 내용을 브리핑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외워보도록 자꾸 시도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래저래 좀 말이 길었습니다. 아무튼 2026년도 경감 승진시험 대비 기본 강의 이렇게 OT 강의로서 한번 시작해 보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